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9월 3일. 오늘의 오프닝은 8월은 미수의 태조 이방원의 달, 9월은 중수의 5G 주목 관련해서 이 타이틀 기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5G가 좀 움직였죠. 그리고 5G가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5G 종목들이 좀 돋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은 8월도 이어 9월에 정치 수혜주 주목, 옛날 정치기획원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수소주도 보면은 정부 정책, 그러니까 뭐 수소 관련 그 법안이 작년 말에 통과됐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5월 달인가요? 6월 달에 통과돼 가지고 12월 1일 날 시행하는데, 그런 청정 수소 발전 뭐 의무화 제도인가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율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그 기대감으로 수소 관련주도 움직였듯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어떤 뭐 세금으로 그런 거에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숫자는 나오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는 거죠. 어쨌든 5G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10년간 10조 투자한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지금 뭐 중국에서 9월 달에 동수서산 디지털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인 동수서산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해서 5G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번에는 5G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리또속처럼 속고 기다리고 했지만 5G가 안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이 내용을 썼는데, 태조 이방원 중에 이제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인데 대부분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특히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날라갔고, 그 다음에 뭐 조선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방산도 이제 폴란드의 무기 수출 관련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고,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LNG선에 대한 뭐 어떤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 기자재의 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뭐 동부와 서부 간의 어떤 인프라 격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이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8대 데이터 거점과 10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G나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KB증권의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5G를 좀, 한번 보자. 이제는 좀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동부와 서부의 데이터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다. 동부는 전력난이 심하고 전기료가 비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서부는 신에너지 자원이 풍부히 전기력을 쌓고 기후가 쓰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적절하다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도 작년 3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중국이 반도체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바닥이 올 때쯤이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좋을 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튬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그 뭐라고 할까, 뭐 코발트, 리튬, 망간 뭐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80%에서 90%가 넘어서 폐배터리에 집중하는 이유죠. 사실 그런 뭐 미국 IRA 수혜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원자재를 쓰는 거는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중국의 그 수입 대체 의존도를 딴 데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미국에서 물론 이제 생산하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걸 생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종목별로 좀 차등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게는 호재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나온 게 유일에너테크, 그 다음에 이수화학 그런 것도 나왔고, 물론 이제 이지트로닉스는 컨버터지만 그거는 폐배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득산 테코피아, 제가 볼 때는 이제 캠트로스도 관련이 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 나중에는 고리아연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아무튼 리튬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는 있는데, 여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올라도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제 뭐라고 해야지, 리튬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리튬 강산뿐만 아니라 호수에 대한 채굴권 그런 거를 리튬 매장량이 많은 아르헨티나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거에 체결을 한 데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데, 어쨌든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도 유망해 보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안정적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도 물론 이제 원가가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도 유지될 거지만, 안정적으로 원자재 공급해주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 부담이 커져 배터리 업체 타격을 받을. 근데 오히려 리튬 가격 상승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관련 업체는 기회를 작용할 수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LFP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사용이 적다. 왜냐면 이제 LFP는 리튬천 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NCM에는 NCM보다는 많이 들어가서 NCM이 좀 적게 들어간다. 여기 돼 있고, LFP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대신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NCM 배터리보다 생산 단가가 낮은 편이다. 쪽에 이 기존에 아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LFP 배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NCM 3원계 배터리를 주도하는 건데, 주 재료인 리튬 가격이 상승해서 LFP 배터리 가격이 높아지면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NCM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SK온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기사는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 이게 미국의 IRA도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기회다.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와 침투율, 그리고 배터리 주요 소재 중국 의존도가 보시면 여기 양극재, 전구체 같은 경우는 92.8%입니다. 그러니까 93% 정도 되고, 음극재의 인조 허경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7% 정도 되죠. 67%.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한 78.7%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미국의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 공장이 한 16개인가요? 중에 우리나라 게 1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공장에 가동을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그런 분석 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이거 물론 분석 보고서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런 기사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난 주 중이었나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가장 다른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 원전인데, 어쨌든 이번에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5%로 전망해서 나라의 탄소 감축
NDC 대비 8.7%로 축소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탄소 감축 목표 대비 8.7% 축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8.7% 축소하고 원전을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좀 늘린 게 특징인데,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30일에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21.5%, 원자력 32.8%의 발전 비중을 제시한 10차 전략 수급 기본 계획을 10만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기사가 좀 깁니다. 이 기사가 좀 긴데,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고, 어쨌든, 그 내용들은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은, 원전이 이제 32.8%로 2030년 NDC 대비 8.9%, 이건 신문 타이틀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9차에서 10차로 바뀐 것 중에 특징이 이제 원전이 25%에서 32.8%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20.8%, 30.2%, 이제 21.5%, 조금 증가폭이 좀 적네요. 증가폭이 좀 적고, 석탄 같은 경우는 21.2%,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십사. 그래서 이제 원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해,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 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앞전 정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위에 체코, 폴란드에 대한 원전도 있고, 우리나라 원전도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의해서 비중을 좀 늘렸다는 측면에서 원전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따가도 좀 한번 원전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트로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5G에 대한 이제는 정말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 23% 정도 8,090원까지 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쨌든 5G 종목 중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이 지금쯤은 바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봉을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일봉을 보다 주봉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전보다 낮은 가격이 있긴 하지만,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의 뭐 이때까지 그 리또속,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갈 것 같은데 안 갔던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RFHIC도 있고, RFHIC의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도 목요일날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 외에 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KMW, 전통적인 5G의 KMW,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거고, HFR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난번에 4만원대 이상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다시 3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종목 중에서 5G로 대표할 만한 게 이제 HFR 같은 경우 5G 프론트홀 장비 관련해서 지금 일본 쪽, 그리고 이제 북미 쪽, 일본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NEC하고의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4만원까지 갔다가, 이전에 20년에는 뭐 45,000원까지도 갔지만 가장 최근에 4250원까지 갔죠. 4250원까지 갔다가 다시 22,000원까지 빠졌죠. 22,000원까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이때 또 1분기뿐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다가 약간 실망 매물, 그 위에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실망 매물로 빠지다가 올 2분기의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2분기 실적이 968억.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1분기에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보다 더 심하게 났네요. 영업이익은.
순이익도 그렇고 그런 관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2분기에 또 실적이 잘 나왔어요. 968억에 267억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에 사상 안 좋았죠. 11.6%인데 지금 27.6% 정도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4만 원권에 4만 원은 뭐 이런 분위기를 탄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서 4만 원 또 넘어갈 수 있죠. 이제 5G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의 동수서산이었나요? 그런 뭐 프로젝트도 이게 화웨이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거의 뭐 망해가는 화웨이 또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을 본다면 5G나 6G 어떤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탑을 달리겠지만, 화웨이가 다니겠지만, 과거 화웨이랑 거래했던 국내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게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HFR은 이 주가가 가장 회복 속도도 빨랐고 주가 흐름도 좋지만 이제 RFH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이제 24,000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좀 기대를 해보아도 되지 않나. 지금 뭐 과거 21년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48,000원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주봉 같은 경우에도 RSI가 상당히 낮죠.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RSI가 뭐 70 정도까지 올라왔지만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꽤 괜찮았습니다. RFHS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뭐 이노와이어리스, KMW 같은 경우에 또 사실 3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만원 위로 좀 올라온 모양새인데, 과거 뭐 5G의 선두주자 대장주라고 또 많이 일컬어졌던 KMW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만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32,000원, 33,000원 정도, 89,500원까지 갔잖아요. 20년 9월 7일에. 이게 만 원 정도 하다가 이 정도 8배 정도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갖고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3분기에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도 보면 3분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3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 이런 물론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현재는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지 않나. 지금 2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000원 정도 올라서 33,000원, 한 9,000원 정도 올랐네요.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5G 관련된 종목은 너무 많아서 아마 좀 뭐라고 했죠? 탑픽을 정해놓고 한 종목을 픽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71,000원까지 20년 9월 7일날 갔는데 현재는 뭐 31,000원 뭐 반토막 이상 뭐 아래로 내려간 형국인데 아무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좀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5G 종목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솔리드도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는 이제 좀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또 5G 종목에 대한 어떤 수량이 제법 있고 현재는 마이너스 중이지만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모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난번 GM 합작사에서 미국에서 지금 시제품 이제 제품을 생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상장 후 재고가는 거의 60만 원에 육박하지만 그 이후에 35만 2천 원, 35만 2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48만 2천 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죠. 59만 8천 원, 상장 첫날에 59만 8천 원 찍고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하반기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쨌든 미국에서 IRA에 대한 어떤 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60만 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생각이 있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욕심이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블록딜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원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부가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36년까지의 일이긴 하지만 22년부터 36년, 14년이나 먼 미래의 일이지만 어쨌든 먼 미래까지의 어떤 모멘텀을 지금 가져간다. 현 정부 5년 동안은 원전을 계속 지원해주고 정부 정책에서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이 있고, 그 외에 한신기계라든가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그 우진, 그다음 얼마 전에 G2파워 이런 종목, 이게 좀 그제는 목요일은 많이 올랐지만 어제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눈여겨보자. 지금 주가 흐름도 지금 매수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까 리튬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포스코 케미칼 어떤 그런 2차 전지의 흐름,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주사로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가는 바닥 22만 1천만 원부터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름폭도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30만 원 정도, 그 전에 38만원? 그 정도인데, 철강하고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의 어떤, 포스코가 기존의 철강주의 이미지였다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일하이텍, 새벽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최단기간에 많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영풍그룹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어떤 지분 경쟁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금 어떻게 불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만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출시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폴드, G 플립, 4를 출시를 했죠. 출시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초창기 좀 흥행 가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주도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KH 바텍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좀 노려볼 만한 것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노려볼 만한 것들이 이제 정유주, SK이노베이션, SK온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SK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21만, 그전에도 한 25만 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죠. 15만 8,5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21만 원까지 올라와서 다시금 빠졌는데, 지금 RSI도 30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 계속 사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SK온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정유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고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도 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OCI라든가 이런 종목들, 삼광 MNT도 많이 빠졌던데, 그런 종목들도 저가에 다시 매수할 좋은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삼광 MNT 같은 경우는 거의 26,000원 아래로 또 떨어졌는데, CS 윈드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신규 진입, 새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조정기를 택해서 저는 조선주가 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 통해서 한번 담아봤고요. 내리면 더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도 마찬가지고 HSD 엔진 같은 거, SDX 엔진, 조선기자재, 한국가봉, 보성,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록 코리아, 승광밴드 이런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그리고 있을 때 사모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 그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도 있으니까 충분히 뭐라고 할까, 이런 조정기를
이용해서 저가의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뭐 긍정적이다. 그 수익을 내는데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HFR 같은 경우는 37,100원까지 갔다가 좀 하락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 외에 뭐 CS 윈더,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HPSP도 64,400원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HPSP, 넥스틴 이런 장비주들도 있고 원익 QNC라든가 BCNC라든가 소재주 그런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정말 뭐 지금 뭐 미국 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물론 저 현물가가 뭐 메모리 봐서는 현물가가 내리고 더 내릴 거라고 해서 메모리 쪽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 관련돼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특히 ISC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틈타서 그런 기회를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보고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FCBGA 볼그레이 의웨이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금요일 날 올랐기 때문에 타이거 일렉도 덩달아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주전자 재료, 뭐 실리콘 응급제,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만도 물론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저가에 주가가 좋은 가격을 줄 때 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RFFCI도 28,000원까지 최근에 이제 좀 올랐다가 아까도 차트를 봤죠. 올랐다가 조금 뭐 장이 안 좋아서 내렸는데 그 외에 또 상강 MNT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32,000원 정도 31,75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빠지면은 충분히 다시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기 미국장이 또 금요일에도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물론 뭐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미국장이 연이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환율이 특히 지금 최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라고 하는데 1362원도 넘었고 최고가 1363원까지 올랐죠. 1363원까지 올랐지만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좀 뭐 더뎌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곧 강달러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샀다라는 거는 달러가 너무 비싸다. 좀 내리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너무 힘든 장입니다. 예, 힘든 장인데 아무튼 오늘 또 그 5G라든가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뭐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어떤 많이 오른 종목과 앞으로 갈 종목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이제 그 5G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저는 뭐 매수할 생각이지만 어쨌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5G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말인데 태풍이 이제 강력한 태풍이 좀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라는 그 뉴스가 있던데 아무튼 그 뭐라고 태풍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